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저희 회사에 법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진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대지급금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됐지? 저 이제 1년도 넘었죠. 1년 넘었어? 그 뭐 대단히 오래된 건 아니네. 그죠? 지금 우리 회사에 5만 가지 대지급금을 지금 과장님께서 다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치? 한 몇 명 정도 대지급금을 처리해 본 것 같아? 못해도 한 250은 넘었을 거예요. 아, 그래? 이 대지급금을 우리가 법인회생 파산을 하면서 급여나 임금, 퇴직금 뭐 이런 거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사실은. 많죠. 뭐 세금도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임금 퇴직금을 먼저 줘야 되느냐, 세금 사대보험을 먼저 갚아야 되느냐 항상 여쭤보면 우리 대표들이 이제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뭐 먼저 갚으라 그래, 보통? 저는 일단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국세, 세금,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여전히 좀 미지급된 3개월 이외에 그 급여분, 그게 이제 순서라고 말씀드리죠. 그거는 우리가 배당할 때 배당 순서인 거고, 네. 내가 상담을 할 때는 보통은 세금 먼저 갚으라 그러는데. 아, 그죠. 예. 세금 먼저. 예. 그 이유가 뭐야? 어느 정도 좀 채무 규모를 좀 줄여나갈 수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아니야. 이게 사장이랑 직원은 이게 다른 거야. 보세요. 세금은 안 갚으면은 보통 대표가 책임을 져요. 아, 그럼요. 예, 대표가 대부분 이제 과점주주기 때문에. 임금 퇴직금 체불 관련해서는 사실은 첫 번째, 대표가 이거를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대지급금, 옛날 말로 최단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돈을 주든 대표가 돈을 주든 돈만 받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생 파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대표가 회생 파산을 통해 가지고 대표한테 내려오는 어떤 위험도 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대한 위험도 줄이고 하려면은 사실은 세금 면제 변제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맞네요. 내가 옛날에 법인 파산이나 회생 주의사항 찍을 때도 웬만하면 세금 먼저 처리해라. 네.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세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임금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지급금 사건은 일단 대지급금이 뭐지? 채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주죠. 사업주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불구하고 나라에서 대신 갚아준다 해가지고 대지급금인 거거든요. 대지급금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못 받은 월급이랑 퇴직금을 회사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나라에서 일단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이 회사를 대신해서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럼 뭐 일단 대신 줄게. 근로자가 불쌍하니까 돈을 일단은 줘야 되고 회사로 이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라에서 먼저 주겠다는 거야. 사유를 불문하고. 예. 사유를 불문하고 먼저 주는 건 간이대지급금. 예. 간이대지급금도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재직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금액의 한도가 있잖아. 예, 한도. 재직자한테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재직자를 신청해 본 적은 사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없죠. 그 얘기는. 그 대직자가 신청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왜냐면 대지급금이라는 걸 신청하면 사업자한테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사장님이 돈 안 준다고. 사실은 저희가 처리하는 모든 그 대지급금은 퇴사 이후에 신청을 하는 거고, 이게 퇴사 이후에 사유를 불문하고 그냥 주는 건 간이대지급금. 그 다음에 도산법상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주는 게 회생개시라든가 파산 선고라든가 있으면 주는 게 도산대지급금. 예, 맞습니다. 해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 예. 한도 금액이. 예. 어떤 차이가 있지? 일단은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3개월치 중에서 최대 상한액은 700,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 역시 3개년치를 최대 상한금이 700.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합하면 1,400이잖아요. 근데 이제 1,400이 될 경우는 일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최대 상한으로 해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일단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일부, 예. 퇴직금 일부, 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지? 그럼 도산대지급금은 40대가 350이지. 예, 맞습니다. 50대도 350이 아니잖아. 300, 50대. 300. 그래. 네. 30대는 얼마인데? 30대는 310. 310. 예. 그러니까 도산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한도는 2,100인 거고, 예. 간이대지급금이랑 중복은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간이대지급금 신청한 이후에 도산대지급금 신청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최종 지금 예시로 드셨던 2,000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이 까는 거지. 까고서 남은 것만 주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 중에 사실 도산대지급금의 맥시멈이 2,1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었어. 아, 없죠.
어쨌든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를 기준으로 350, 30대는 310, 20대는 더 적고 60대는 더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치랑 3년치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저희가 우리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거기서 체불임금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한 거랑 원 단위까지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고 예. 우리가 그냥 의뢰인들한테 요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 신청은 근로자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노동복지 포탈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해당 관할 고용노동관청이 있어요. 사업장이 이제 소재하는 곳에 관할된 노동청에다가 이제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해가지고 진정서를 접수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자료들은 보통 뭐가 있지? 첨부해야 될 자료가 있을 거냐 월급 못 받았다고.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이러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근로계약서 없으면 어떻게? 없으면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되죠. 이제 최종적으로 뭐 근로계약서 많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그렇지, 없지만 그렇지. 보통 이제 그 사업주에게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올 게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도 이제 그 분명히 작성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거 뭐 안 하면은 뭐 막 벌금 내고 하잖아. 그렇죠. 나는 우리 직원들 다 소개서기를 들어오고 너는 근로계약서 썼냐? 썼죠 저는. 너 썼어? 아 그래? 나는 잘 몰라. 근데 나는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어쨌든 근로계약서랑 실제로 거기서 일한 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를 요청한다고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월급 급여 명세서, 미지급된 내역을 증명할 만한 그 급여 내역서랑 이제 그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에서 그 월급을 급여를 받은 내역, 못 받은 내역 이런 거, 미지급 내역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주 측에서 발급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 사업주에서 발급한 일단 그 정도죠. 그러면은 요 신청 자료 관련해서는 사실은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니까. 그죠. 일단은 그 메인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고용노동부 포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올리면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유령 직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일하는 게 근로자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 다음에 못 받는 경우들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대지급금 신청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임금퇴직금 못 주는 경우도 일단 직원들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신청해줘야 되긴 하는데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대지급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걸 진행하면서 이슈되는 것들, 질문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들 이렇게 하는 걸로 요 다음 시간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오시죠.